네, 2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파라다이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차트부터 좀 볼까요?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파라다이스가 잘 나가다가 22,000원, 물론 13,300원에서 2배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지금 20% 정도 빠졌죠. 원인 자체는 우한 폐렴으로 관련된 우려감이 좀 투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20일부터 해서 나온 레포트 한 두 가지 정도 종목 레포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전략 레포트를 어, 좀 중국 소비주 관련돼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러한 것도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레포트, 지난 4분기 매출이 2,439억으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흑전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작년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랍액이 소폭 감소했다. 뭐 중국 VIP가 한 1% 줄어들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었는데 홀드율 자체가 13.1%, 그러니까 영종도 사업장이라든가 파라다이스 시티라든가 제주 같은 경우에도 홀드율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홀드율 자체가 13.1%로 늘어났다. 홀드율과 드랍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중국인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최근 또 불었던 한한령 해제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H사의 이 연구원분은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시기도 하지만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그래도 상당한 분위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년 3분기인가 4분기인가 썼던 레포트를 한번 보니까 19년도하고 20년, 21년 순이익을 여기를 거의 이제 똔똔, 그리고 여기를 한 400억, 500억 이렇게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형편없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돈 너무 많이 들이고 파라다이스 시티에다가 거기에서 돈을 들인 만큼 금방금방 돈을 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있었던 게 저번 레포트라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700억대로 순이익 자체가 2배 이상 커지고 또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해서 50% 가까이 늘어난다 라고 이렇게 좀 전반적인 생각이라든가 컨센서스를 많이 변형을 하셨어요. 뭐 근거 없이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음 레포트는 20날 뭐 큰 하락이 있었던 그날 나왔던 레포트인데요. 뭐 내용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2020년도에 입국자 수, 우리나라 국내 입국자 수가 외국인 입국자 수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1900만 명으로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 늘어날 것이다. 작년 4분기는 2600억, 뭐 20% 늘어나고 뭐 영업이익은 200억, 뭐 매출은 전 레포트 아까 그 레포트보다 한 10% 정도 높기는 한데 영업이익 자체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시티가 2차 오픈을 하고 나서 매출이 급등을 하고 있다. 뭐 중국 쪽의 VIP라든가 이러한 매출이 감소를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카지노 부분에서 호텔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이 늘게 되면서 좀 매출 믹스 자체가 상당히 좀 균형감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회사가 아무래도 돈을 한 2년 동안 못 벌었던 회사기 때문에 요 SNS 보세요. 17년도에 200억, 400억 마이너스, 450억, 2018년도에 450억, 440억 마이너스. 올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하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에는 진짜 뭐 차곡차곡 계속 회사가 성장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 여기에 이제 한한령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나라 뭐 중국인들 인바운드 자체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중국 소비주에 상당한 타격을 줬던 이 2년간 상당히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특히나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이때 대규모 캐펙스, 그러니까 영종도에 딱 상당히 큰 종합 리조트를 지으면서 좀 우려가 많이 커지면서 주가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가라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주가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주주의 이익을 무시를 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파라다이스를 커버리지를 제외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를 했었고요. 보지도 않고 이 회사는 2020년 이후에는 그때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회사는 캐파 증설을 뭐 잘 해냈고 손님들도 채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생각들도, 연구원들의 생각들도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PBR 밴드 뭐 참고사항으로 보시게 되면 회사는 옛날에 한 5년 6, 7년 전에는 되게 잘 나가고, 중국에서 저기 뭐 마카오 가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카지노 캐파 뭐 테이블도 계속 늘리면서 매출도 늘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장부가 대비해서 3배가 넘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년도 18년도에 한알령도 있고 거기다가 또 대규모 캐펙스를 하게 되면서 자금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멀티플 장부가에서 1배에 머무를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내려앉았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캐파는 꾸준하게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최근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동안 우리가 뭐 요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이상할 일은 절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정목 레포트 2개를 좀 봤고요. 이제 어제 국내 증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우한 폐렴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전략 애널리스트의 내용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염병을 단기적인 심리 악화에만 영향을 줬을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을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사스가 발발을 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그 다음 달에 소비자 신뢰지수라든가 소비자 소매 판매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바닥에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우상향하는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를 바꾸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3년 4월에 이렇게 내려앉았던 이러한 지수들이 1년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라 같은 중국 소비주의 주가 궤적과 상당히 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부분들을 좀 투자 아이디어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알령이 해제가 되고 뭐 와서 위안화를 뭐 환전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위안화 자체가 최근에 이게 우하향한다라는 얘기는 위안화가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소비가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 아이디어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패턴이에요. 강세가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늘어날 기대감인지 영업이익인지 뭐 환산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됐든 강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주가의 반등도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부분들, 최근에 이러한 강세 부분들은 다시 또 소비주들의 강세로 나타날 주가의 리바운드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최근의 약세,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로 인한 중국 소비주의 약세는 뭐 어떻게 보면 여기와 상당히 좀 닮아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 걷잡을 수 없이 오늘 뭐 120명이 넘었나, 뭐 5,000명이, 뭐 사상자는 120명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전염자는 5,000명이 넘었다 그러는데요. 음, 여기 양일간 이렇게 상당히 좀 뭐 이거 100만 주가 넘죠 지금. 100만 주가 넘는 수급들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고점에서 20%가 빠지긴 했지만,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로 나왔던 기관들이 지금 뭐 예상치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슬슬 쳐놨던 부분들이 쇼커버링으로 이어지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관들은 물론 사는 그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밑으로 꽂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단기 변동성, 뭐 이게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뭐 만 명이 죽어나가고 전염자가 수십만 명이 이르면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쇼크를 이룰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서 변동성, 추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미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이제 주포들은 이거에 여기서 좀 더 빠지면은 사볼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미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쇼커버링 정도는 해놔야 언제 다시 이 가격에 다시 사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중국 소비지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좀 설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시 또 좋은 소식으로, 좋은 소식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내용이, 업데이트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업데이트를 드리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